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친해지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없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또한 연인 사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사적인 영역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쌓여있는 벽을 넘어서야 돼요.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상대방이 나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이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게 뭔지, 이 사람은 누군지 궁금할 거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느끼겠죠.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친해지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부담감을 거부감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탐색해야 돼요. 새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상대방의 템포는 느린지 빠른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요. 그런데 이걸 알아내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혀 보는 게 빨라요. 농담 한번 던져보고, 칭찬 한번 해보고, 한번 튕겨도 보고, 진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그러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사람에게 들이대야 하는지 판단이 섰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랑 빠르게 친해지는 스타일이라면 직접 물어보는 게 나아요. 농담도 거침없이 던져보고,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요. 만약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느린 스타일이라면 공적인 대화 사이사이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사적인 대화를 섞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와, 벌써 끝냈어요? 와, 그건 따로 배우신 거예요? 곧 있으면 끝나네요. 이따 집에 가면 뭐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상대방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괜히 길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빼서 다른 주제로 접근해보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사적인 선이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상대방의 사적인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상대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담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쌓아야 돼요. 점점 상대방과 친해지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적인 범위를 넓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탐색전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하지만 카톡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카톡 잘하는 법이나 말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는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톡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카톡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카톡이라고 할게요. 100만 번의 카톡 메시지보다 단 한 번의 만남이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에요. 따라서 카톡은 만남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매력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급해 보이고 찐따처럼 보여요. 억지로 카톡을 이어나가면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려 하지 마시고, 한 번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영양가 있는 연락을 해야 돼요. 찐따 같은 카톡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해? 자니? 잘 지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왜 뭐해라는 카톡을 싫어하는 걸까요? 사실 이 뭐해라는 카톡은 죄가 없어요. 그 이유에 따라오는 카톡들이 영양가가 없다는 걸 아니까 상대방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영상만 준내게 길고 컨텐츠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연락만 준내게 하고 그 내용이 별게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되겠죠. 연인 사이에서도 매일매일 통화하고 데이트하다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떨어져서 어느새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술 먹고의 똑같은 루틴이 기본이 되잖아요. 연인 사이도 이런데 충분히 친해지지 않고 공감대도 없는 사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찐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카톡 연락을 하더라도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죠. 카톡은 만남 유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만남을 위한 탐색전, 그리고 만남을 위한 떡밥 뿌리기, 그리고 떡밥 회수를 통한 만남 제한이 컨텐츠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까요? 우선 만남을 위한 탐색전이에요. 사적인 연락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도 물론 좋지만 진짜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일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성짓돌의 집순이가 아닌 이상 언제쯤 일어나고 언제쯤 밥 먹고 언제쯤 나가서 뭘 하다가 언제쯤 들어와서 언제쯤 자는지 정도의 루틴은 다 있거든요. 한 번에 몰아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은근슬쩍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의 대답을 유도해 나가면서 상대방의 하루 루틴을 알아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주일치 루틴도 알아내야 돼요.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평일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일주일에 쉬는 날은 언제인지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중요한 연간 일정도 알아내면 좋아요. 생일은 언제인지, 휴가는 언제쯤 가는지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루틴을 알아냈다면 만남 약속을 잡을 때 언제쯤 시간이 비는지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척 할 수 있어요. 아시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끝나는 타이밍에 마치 몰랐던 척 연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곧 퇴근 시간이네요. 저도 마침 근처인데 번거롭게 걸어가지 말고 제 차 타고 가요. 태워드릴게요. 하면서 만남을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태우러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미리 준비해두는 건 센스고요. 그 상대방의 일정만 알아도 이 정도는 물을 흐르듯이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은 만남을 위한 떡밥 뿌리기예요. 스몰 토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이죠. 대표적으로 여행 이야기가 있겠죠.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화가 나오나요? 내가 가봤던 곳, 기억에 남는 곳, 가보고 싶은 곳,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만남을 위한 떡밥을 뿌리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해야 돼요. 일상적인 장소보다는 추억의 장소나 가보고 싶은 장소처럼 조금은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좋아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가볼래요? 하는 식으로 떡밥을 뿌릴 수가 있겠죠. 더욱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취향이나 취미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전시회라든지 영화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서 보았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또한 상대방이 도서관이나 만화방 같은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유독 말이 많아진다거나 텐션이 올라간다면 상대방의 취미가 독서구나 하는 걸 추측해보고 활용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떡밥을 뿌려놨다면 떡밥 회수를 하면서 만남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곧 있으면 데스노트 뮤지컬 한다는데 되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같이 가볼래요? 전에 말했던 카페가 어디였죠? 이번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 근처 간 김에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식으로 떡밥을 회수하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떻게 만남 제안을 해볼지 선택만 하면 돼요.